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두 재벌 2세들인가요? 회사를 취미로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로부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배움과 성장을 원하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회사 다니기 정말 힘드시죠? 회사에 갈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회사 우울증이란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대기업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교육 담당 팀장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회사 우울증이 있다고 답한 직원이 70%를 넘었습니다. 그 팀장님께서 저희 직원 4명 중 3명이 회사 우울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 정도의 회사 우울증은 이 통계는 이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이 이 회사 우울증은 의학적 질병은 아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라는 말씀이고요. 또 진짜 우울증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회사 우울증과 진짜 우울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진짜 우울증은 우울감이 계속 갑니다. 병적으로 2주 이상 우울감을 계속 느끼죠. 반면에 회사 우울증은 어떤가요? 평소에는 안 우울하다가 회사만 가려고 하면 우울해지죠. 또 회사 우울증은 시간과 요일에 따라서 증상이 확 달라집니다. 먼저 아침에 출근할 때 증상이 심해지고요. 주로 월요일 아침에 가장 심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많이 호전되죠.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완치 상태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오전까지는 괜찮죠. 그러다 오후가 되면 조금씩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회사 우울증이죠. 자, 우리는 왜 이렇게 회사 우울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죠. 그리고 그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생계가 달려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긴장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하고요. 성과도 내야 되고요. 또 경쟁도 해야 합니다. 또는 정말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어도 계속 회사를 나가야 하죠. 그래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회사를 나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누구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두 회사 우울증에 빠져야 할 것 같은데요. 통계를 보면 이러한 스트레스에서도 4명 중 1명은 회사 우울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두 재벌 2세들인가요? 회사를 취미로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로부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감정이 나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특징은 감정의 온오프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퇴근하고 나면 회사 일을 잊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무책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명 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잘 해나갈지에 대해서 나름 계획도 세우고요. 또 목표도 잡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나면 자신만의 온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감정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 생활에서 행복감이 높아지면 당연히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 스트레스의 적응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개인 생활에서 행복감이 높아지면 당연히 잠을 잘 잡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숙면이 감정에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수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불안감, 우울감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을 얼마나 행복감을 가지고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개인 생활에서는 자신의 행복감을 위해서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또는 명상도 좋고요. 또 친구들과의 교류, 또 좋은 책 읽기, 마음이 행복해지는 영화 보기 같은 것들이죠. 반대로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게임 중독이 된다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이런 생활은 그때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행복감을 높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오히려 민감해질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 개인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사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가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훌륭한 셰프가 되고 싶은 것이 목표인 사람이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즉 내가 일을 하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르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나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꼭 목표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죠.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일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고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또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욕구나 능력, 그리고 선호도에 맞추어서 업무에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잡크래프팅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의 업무에서 의미를 찾게 하고 이를 통한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회사에서 도움을 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회사 스트레스를 줄이고 극복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긍정적 마인드셋입니다. 즉 성격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스트레스로부터 감정이 흔들리지 않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성격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타고난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지 못해도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타고난 성격을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이는 생각 습관을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클래스위에서 하고 있는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설명란 보시면 좋겠습니다.